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끝에 흉기를 휘둘러 잔인하게 살해한 이 김병찬이 사건 발생 열흘 만인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신상 공개 이후에 처음으로 얼굴이 이 카메라에 공개가 된 건데요.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반쪽 공개에 그쳤습니다.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입을 연 김병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혹시 마스크 벗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신상 공개 됐는데 마스크 벗으실 생각 죄송합니다. 없으세요? 살인 동기는 혹시 뭔가요? 죄송합니다. 계획살인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접근 금지 받으셨는데 왜 계속 스토킹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흉기 전날에 구매하셨잖아요. 계획살인 인정 안 하세요? 죄송합니다. 혹시 피해자나 유족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장기간 피해자 스토킹한 이유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반성하세요. 예, 피해자 살인한 죄송합니다. 동기가 뭔가요? 계획살인 인정 안 하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에게 마지막 할 말 없으세요? 잠시만요. 자, 이 기계적으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진정성이 있는 말인지는 누가 들어도 아실 겁니다. 자, 보복살인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무려 8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된 김병찬. 취재진의 질문에 들으신 것처럼 기계적으로 죄송합니다 12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일단 진정성은 없어 보입니다. 단정적으로 저는. 저도 진정성은 없어 보이는 거죠. 네. 사실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 팩트를 이야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네. 계획성이 있었느냐, 그 유족에게 어떠한 말을 할 말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다른 자기만 하고 싶은 죄송하다라는 말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사람, 지금 오늘 아침에 유족이 나와서 모 프로그램에서 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의 진실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면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에 대한 진정 어린 이야기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번에 지금 적용된 혐의를 보니까 기존에 살인이었는데 보복 살인으로 혐의가 바뀌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사실 이게 일반 살인죄하고 보복 살인죄는 범죄가 다릅니다. 일반 살인죄는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네. 보복 살인죄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법령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양형의 판단의 유형이 바뀝니다. 보통은 일반 보통살인죄에서 보복살인죄는 그 유형의 한 단계 더 위에 올라가서 중한죄로 형량이 가중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경찰에서 제대로 저는 그 형량을 보복살인죄로 갖는 것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유족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네. 그 사람이 저질러 놓은 그 범죄에 합당한 형량이 나올 수 있도록 검찰은 공소를 제대로 유지하고 법원에 이에 합당한 형을 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살인은 징역 5년 이상이거든요. 네. 뭐 물론 이제 무기징역 그다음 사형도 할 수 있지만 네. 그러나 보복살인은 징역 10년 이상이에요. 네. 배나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거죠. 네. 자, 피해자는 김병찬의 스토킹과 협박에 이 경찰에 여러 번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김병찬의 범행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 때문에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경찰의 아쉬웠던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더더욱 아쉬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유족들의 호소 목소리를 잠시 들어보시죠. 언니를 괴롭힐 때 이제 목숨을 이제 빼앗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하다가 또 그만하겠다 하다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또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협박을 안 하겠다는 게 거짓말이다. 경찰이 이제 언니가 수차례 신고도 하고 다 했는데 증거를 같이 있을 때 남겨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경찰은 이제 이게 협박이 맞냐, 진짜 협박 당한 게 맞냐고도 물어봤다고. 저희 언니는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도 경찰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저희에게 영영 돌아올 수 없게 되었어요. 위원님, 경찰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진 못했습니다. 이게요, 지금 김병찬이라는 이 피의자의 모습 그리고 이 범죄에 가려져서 행여라도 이번에 경찰의 허술하고 부실했던 대응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서는 절대 아닐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피해자는 분명히 경찰이 준 스마트워치를 진정어리게 믿었을 거예요. 네. 이거를 누르면
분명히 나를 구조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사실 그 전에 문제가 있을 때 휴대폰에 SOS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눌렀더니 친구들이 와서 구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말 믿었던 경찰한테 2번이나 이 스마트워치를 눌렀지만 그 경찰은 진짜 아무런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그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사실상 출동을 하지 못했던 상황인 거거든요. 심지어 그 스마트워치에 경찰들이 대답을 하면서 경찰 목소리가 들리면서 더 흥분을 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의 기본적인 매뉴얼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제가 두 가지가 정말 마음 불편한 게 이미 스마트워치로 그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서 2017년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경찰은 알고 있었고 저도 그 경험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워치에 목소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은 상황을 파악하라고 경찰에게 그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지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무슨 상황이냐고 물으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같이 가해자와 맞닥뜨릴 수 있는 순간인데 전화할 수 있었으면 전화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은 경찰이 제대로 대응 못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